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평소 고민이었던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이렇게 메이크업 속성 과외를 준비했어요. 바로 주름 끼임과 요철 해결법입니다. 이 문제들은 사실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제가 오늘 꼼꼼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쿠팡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제품들로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시작! 주름 끼임과 요철은 해결 방법이 비슷해요. 피부가 너무 글로우하면 끈적거리니까 주름에 더 많이 껴요. 그리고 빛 반사가 많이 되니까 요철이 더 잘 보여요. 반대로 너무 매트하면 건조하니까 주름 부각이 더 심해져요. 그리고 작은 요철까지도 더 눈에 띄게 돼요. 피부가 바삭바삭 마르니까 오돌토돌함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는 세미 글로우, 세미 매트 타입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세미 글로우보다 세미 매트 타입이 더 바르기 어렵거든요. 세미 글로우 타입은 촉촉한 제형이 어느 정도 섞여 있으니까 특유의 끈끈함이 있어서 착착 달라붙는 게 있어요. 근데 세미 매트 타입은 그 특유의 끈끈함이 부족하고 건조가 더 빠르기 때문에 펴 바르는 거에 있어서 스킬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세미 매트 타입은 제품을 잘 고르셔야 돼요. 제품빨이 약간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글로우 타입보다는 세미 매트 타입을 더 선호하실 것 같아서 요즘 날씨에 맞게 안 끈적거리고 좀 더 산뜻한 제형으로 오늘 발라볼게요. 오늘 제가 고른 세미 매트 타입은 바로 삐아 제품인데요. 새로 나왔어요. 블랙으로 세련되고 아주 깔끔하게 나온 디자인이에요. 제가 겨울에 삐아 오 글로우 쿠션을 정말 잘 썼거든요. 이번에는 세미 매트 타입이 새로 나왔어요. 제가 왜 이 제품을 골랐는지 제형부터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가벼운 선크림 바르는 느낌이랑 비슷하더라고요. 되게 촉촉하고 얇게 발리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세미 매트하게 고정되는 느낌이에요. 이 오 매트 쿠션이 스킨케어 성분이 67.6% 정도 함유됐다고 해요. 그래서 뻑뻑하지 않고 촉촉하게 잘 발려요. 수부지분들 특히 너무 추천해드려요. 처음부터 너무 매트하게 시작되면 피부 더 푸석푸석해 보이잖아요. 일단 처음 제형은 촉촉하면서 마무리감이 보송한 그런 제품을 골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 쿠션이 마무리감이 굉장히 가벼워요. 너무 끈적거리지도 않고 처음부터 뻑뻑하고 매트하게 발리지 않으니까 주름 끼임, 요철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무리감 잘 확인하시려면 손등이 너무 매트한 상태면 안 되거든요. 핸드크림 같은 거 발라서 먼저 손등을 촉촉하게 만들어주세요. 지금 손등이 엄청 촉촉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도 보송하고 가볍게 마무리되는지 봐야 돼요. 이렇게 보송하고 아주 가볍게 발라줬어요. 저는 T존, 볼 안쪽은 유분이 많이 나오고 나머지는 악건성인 복합성 피부예요. 안 좋은 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앞볼에 작은 요철이 있어서 베이스하기 굉장히 어려운 피부예요. 이마에도 요철이 살짝 있어요. 조금이라도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고 너무 매트한 제품 바르면 주름 부각, 요철 부각, 그리고 심한 건조함이 바로 발생하는 피부예요. 그래서 저는 세미 매트 타입을 바를 때는 스킨케어부터 철저하게 하고 베이스 바르는 방법은 더 정성 들여서 해요. 조금 더 스킬이 필요하니까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품력이 좋은 걸 바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 컬러는 17페어, 21 라이트, 23 내추럴로 나왔어요. 컬러가 화사하게 잘 나왔어요. 채도도 높지 않고 맑은 느낌이에요. 저는 화사하게 할 때는 17호를 썼고 그냥 자연스럽게 할 때는 21호를 썼어요. 오늘은 21호를 사용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바를 쿠션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잖아요. 오늘 주름 끼임과 요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쿠션 또는 파운데이션으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이 쿠션, 파운데이션 하나 바꾼다고 주름 끼임과 요철이 다 사라지진 않거든요. 우리가 보통 내가 이 제품 하나 사면 이걸로 모든 게 해결되겠지? 라는 그런 상상과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맨 피부에 쿠션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스킨케어를 하고 선크림을 바르고 프라이머나 메이크업 베이스도 바른다면 그런 과정까지 거쳐서 그 위에 파운데이션 쿠션을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킨케어와 선크림을 제대로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쿠션 파운데이션만 새로 산다면 별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걱정되는 건 여러분이 혹시라도 헛돈 쓸까봐 그런 게 약간 염려가 되거든요. 이 제품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사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라 바르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전 단계의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지켜주셔야 똑같이 좋은 결과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일단 저는 스킨케어부터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미 영상들이 꽤 있고 아주 옛날부터 알려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 다루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스킨케어 방법들을 일단 적용해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악건성인 분들께 한 가지 좀 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정말 피부가 건조한데 이런 세미매트 발라도 되나요? 하실 것 같은데 매트 쿠션은 세미매트 제형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킨케어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악건성인 분들도 충분히 바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악건성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스킨케어를 약간 무겁게 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너무 가벼운 수분 타입 위주로만 바른 다음에 이 쿠션을 바르면 약간 건조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 더 스킨케어가 가벼워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볍게 하고 세미매트까지 발라버리면 너무 건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악건성인 분들은 스킨케어를 다 끝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꾸덕한 크림을 한 번 더 발라주세요. 이건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이거든요. 무거운 크림치고 마무리감은 산뜻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년째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꾸덕한 크림을 발라주시고 세미매트 쿠션 바르시면 속건조 없이 촉촉하게 유지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선크림을 바르죠. 오늘은 제가 선크림 추천해드릴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크림을 저랑 같이 지금 손바닥에 발라봅시다. 손바닥에 선크림을 조금만 묻혀서 이렇게 문질러 보세요. 이렇게 대충 문질렀을 때 주름에 안 들어간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주름 사이사이에 들어갔는데 이런 데는 지금 주름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주름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하려면 이렇게 세게 문질러야 돼요. 이렇게 선크림이 주름 사이사이에 잘 안 들어가고 막이 씌어지는 듯한 그런 제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얼굴에도 발랐을 때 대충 바를 경우에는 주름 사이사이에 잘 스며 들어가지 않고 얼룩덜룩하게 발린다는 거예요. 그 피부 상태 위에서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이제 그 얼룩덜룩함이 느껴지고 주름부가 요철이 더 눈에 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크림도 고르게 펴바르는 게 중요하고요. 대충 바르면 안 되고 최대한 꼼꼼하게 많이 발라주셔야 돼요. 아니면 퍼프로 바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애초에 이렇게 막이 형성되는 무기자차보다는 촉촉하고 주름김이 아예 생기지 않는 유기자차를 추천해드려요. 굉장히 촉촉해서 주름 사이사이를 촉촉하게 막아주니까 오히려 손금이 잘 안 보여요. 저는 요즘에 에뛰드 순정 디렉터 수분 선크림 잘 쓰고 있어요. 정말 촉촉하게 발리고 마무리감은 약간 산뜻해요. 너무 끈적이지 않으니까 주름김과 요철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어요. 나는 피부가 너무 민감해서 꼭 무기자차만 발라야 된다. 이런 분은 주름이 잘 끼는 곳, 요철이 있는 부분만 유기자차를 바르면 어떨까 싶어요. 훨씬 베이스할 때 수월하실 거예요. 눈가는 유기자차 바르기 힘들잖아요. 원래 선크림은 눈가에 많이 못 바르거든요. 그럴 때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있는 아이크림 바르는 것도 좋아요. 유세린 제품이 자외선 차단이 살짝 있거든요. 그리고 무기자차를 발랐다 그러면 꼭 얇은 제형의 쿠션, 파운데이션을 발라주셔야 돼요. 무거운 제형의 파운데이션 쿠션을 바르면 안 그래도 무기자차의 막이 약간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부가 금방 두껍고 답답하게 느껴질 거예요. 매트 쿠션이 제형이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무기자차 위에 발라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햇빛이 강한 날에 유기자차를 바르고 그게 안심이 안 돼서 톤업에 무기자차를 또 덧발랐었어요. 그 위에 이 쿠션을 발랐는데 피부가 답답하지 않고 유지력이 너무 좋았어요. 얇은 제형이어서 가벼운 베이스가 가능하니까 지속력도 괜찮더라고요. 자, 이제 같이 발라볼게요. 처음에 쿠션 바를 때 이렇게 묻힌 다음에 톡톡 찍어놓고 펴바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저도 자주 이렇게 바르는데 이런 매트 타입의 경우에는 이렇게 먼저 찍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퍼뜨리면서 바르면 이 나머지 부위가 약간 마르잖아요. 이렇게 바르는 동안에. 그러면 밀착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매트 타입은 처음에는 촉촉하다가 점점점 말라서 매트하게 보송하게 변하는 제형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찍어놓고 그 후에 펴바르면 촉촉함이 약간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밀착이 더 떨어지거든요. 한 번에 다 바르려고 하기보다는 영역별로 나눠서 바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은 넓은 면적 위주로만 바를 거고요. 주름 부각이 생기는 부분은 아예 안 바를 거예요. 일단 퍼프에 힘 빼고 살짝만 묻혀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뚜껑이나 아니면 손등에서 두드려서 흡수시켜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두드려도 돼요. 그냥 완전 새 거의 상태에서는 밀착이 떨어져요. 어느 정도 이 속에 흡수되어 있고 촉촉한 상태여야 밀착이 올라가거든요. 끈끈함을 줘요. 그리고 매트 타입의 퍼프는 살짝 더 도톰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흡수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눌러봤을 때 은근한 촉촉함이 살짝 느껴진다. 너무 보송하지만은 않다. 그 정도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아주 소량이 흡수되어 있는 상태고 이거는 뭐 찍어봤자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얼굴에 바를 양을 조금 더 찍어줄 거예요. 세 손가락 전체적으로 힘을 줘서 이렇게 묻혀줬고요. 여기서 이렇게 양 조절해도 돼요. 근데 저는 제 손등에서 느끼면서 양 조절하는 걸 좋아해요. 손등도 내 감각이 있으니까 느껴지잖아요. 이게 지금 축축하다 아니면 촉촉하다 이게 느껴지니까 저는 여기서 양 조절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일단 양 조절을 꼭 해주세요. 처음엔 감이 없잖아요. 한 8번? 그 정도 두드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 빼고 한 8번 정도 이렇게 두드려주면 또 은은하게 흡수되어 있거든요. 자, 이 볼부터 바를게요. 여기서 주름이 가장 부각이 많이 되는 곳은 이쪽일 수도 있고 여기 다크서클 있는 곳일 수도 있고 팔자주름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일단 그 부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넓은 부분만 이렇게 힘 빼고 살살 두드리면서 점점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요철 모공이 있는 곳은 중지만 사용해서 반드시 쓸어주세요. 그리고 힘 빼고 두드리기. 근데 여기서 좀 부족하다, 너무 안 나온다 싶으면 살짝 묻히고 양 조절해서 다시 또 발라주세요. 매트 제형은 반드시 조금씩 부족하네? 그럼 또 묻히고 다시 또 바르다가 부족하네? 그러면 또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약간 답답하게 발라야 밀착도 잘 되고 잘 발립니다. 처음부터 많은 제형을 발라놓고 그걸 퍼뜨리면 촉촉함이 날아가기 때문에 밀착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조금씩 발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살짝씩 발라주시면 처음에는 너무 어렵게 바르는 거 아니야? 답답하네 이러시는데 이렇게 바르면 고정이 너무 잘 돼요. 밀착이 정말 잘 되거든요. 그러면 오후에 수정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한 번 제대로 바르고 그냥 하루 종일 잘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에 수정하고 싶지 않다면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보세요. 이 쿠션 진짜 얇게 발리는 게 느껴지시죠? 근데 커버도 되게 잘 되지 않나요? 이게 약간 보송하게 변하면서 되게 여기 매끈해 보이지 않나요? 피부에 약간 이런 지저분한 느낌이 이렇게 매끈해져요. 조금이라도 두꺼워지면 요철 바로 눈에 띄니까 계속 양을 조금씩만 추가하면서 두꺼워지지 않게 바르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묻혀서 양 조절해주시고 이제 이마 커버할 거예요. 저는 여기가 모공이 커서 쓸어주고 그 다음에 두드릴 건데 양을 추가해야겠어요. 글로 타입도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주시잖아요? 결과물이 달라져요. 자, 그리고 이제 코를 발라볼게요. 일단 사실 콧대는 그렇게 바를 게 별로 없거든요. 여기도 주름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오히려 주름에 끼기만 하니까 그냥 묻히지 않고 그냥 잔량으로 두드려주세요. 이래도 정리가 되거든요, 톤이. 이렇게 두드리기만 하고 그냥 여기 뚜껑에 묻어있는 거 살짝만 묻힐게요. 정말 극소량만 묻혔습니다. 이제 코를 커버할 거예요. 많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냥 쓸어주면 돼요. 더 쉽게 하려면 스파츌러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스파츌러로 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퍼프로 살살살살 두드려주세요. 또 살짝 묻혀서 이제 턱. 입가도 주름이 많이 끼잖아요. 여기 부분 피해서. 인중 바를 때도 팔자는 피해서. 주름 끼는 곳은 다 피해서 넓은 부분만. 자, 지금 주름 부각이 생기는 부분은 빼고 다 발랐어요. 피부가 아주 매끈해 보여요. 퍼프로 바르는 방법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브러쉬로 바르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요철이 약간 클 때는 스파츌러로 바르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스파츌러로 긁으면서 발라야 되는데 요철이 크다 보면 굴곡이 생기니까 펴바르기가 쉽지 않아요.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브러쉬로 바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브러쉬 모가 짧고 숱이 많고 만졌을 때 약간 단단하게 느껴지는 거. 피카소랑 더툴랩에도 이런 브러쉬가 있어요. 이런 브러쉬가 가격대가 좀 있고 새로 사기
사용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삐아의 이 브러쉬가 기획 세트로 증정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따로 안 사셔도 되고 이 브러쉬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콕콕 넉넉하게 찍어주세요. 너무 조금 묻히면 피부에 약간 자극이 될 수 있어서 넉넉하게. 그리고 뚜껑이나 손등에서 약간 문질러 주시고 이제 피부결 방향대로 쓸어주면서 바르면 돼요. 주름 끼는 부분은 생략해주세요. 안쪽부터 이렇게 쓸면서 바깥쪽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이 제형도 되게 얇게 발리는데 이 브러쉬가 약간 퍼트려줘서 더 얇게 발라줘요. 퍼프에도 약간 묻혀서 조금 더 커버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면서 한 번 더 얇게 발라주세요. 이 브러쉬가 단단하기 때문에 너무 힘주고 바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주 매끈하게 발라줬죠? 또 묻혔어요. 그 다음 코. 쓸어주면서 채워주면 돼요. 다음 두드리기. 그리고 이제 턱에도 자, 이렇게 브러쉬로 요철이랑 전체적인 피부톤을 잡아줬어요. 이 피부 요철은 입체적으로 튀어나온 거여서 사실 커버를 잘 해도 한계가 있어요. 빛의 각도에 따라서 안 보일 때가 있고 너무 잘 보일 때가 있어요. 사실 착색이나 붉은 거 이런 색깔에 대한 건 잘 가릴 수 있지만 피부 위로 튀어나온 건 메이크업으로 이렇게 눌러버릴 수가 없잖아요. 덜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요철이 아예 없는 것처럼 매끈한 피부로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철은 파우더도 중요해요. 빛이 반사가 되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파우더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주름 끼임이 발생되는 나머지 부위도 바를 건데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아주 얇고 납작한 브러쉬가 필요하거든요. 옆면에서 보면 엄청 납작하죠. 물티슈로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더 납작해지거든요. 주름은 살짝 피해가면서 바르는 게 포인트예요. 주름이 얇은 선이다 보니까 피해가면서 바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얇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세밀하게 발라줄 거예요. 사실 모공이나 패인, 흉터 같은 거는 이런 브러쉬를 사용해서 채워줬잖아요. 주름도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 피부라면 그냥 채워줬을 때 가릴 수 있거든요. 근데 주름은 슬프게도 표정 근육에 많이 생기잖아요. 눈 밑, 팔자, 웃을 때 이런 곳에 생기다 보니까 계속 움직여져요. 계속 무표정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계속 말하고 눈 깜빡이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커버해 버리면 갈라지면서 그 주름 사이로 껴버려요. 그래서 주름은 그 부분에 바르기가 힘들어요. 최대한 피해서 바르는 게 좋거든요. 끼는 양이 매우 적어서 주름 부각이 덜 생길 거예요. 먼저 쿠션에 이렇게 묻혀주세요. 앞뒷면에 넉넉하게 묻혀주세요. 이 브러쉬 속까지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대로 묻히면 너무 두껍게 나오니까 조금 덜어내주세요. 덜어내면서 브러쉬 속에 아주 잘 먹여줬어요. 여기 팔자주름 잘 끼는 곳을 얇게 발라주세요. 이 부분만 얇게 바른다고 해서 얼룩져 보이진 않거든요. 얇게 발라도 충분히 이런 붉은기라든지 착색된 게 잘 가려져요. 일단 제품은 커버력이 좋은 걸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브러쉬는 촘촘하게 채워주는 능력이 있어요. 촘촘하게 발라주기 때문에 커버가 됩니다. 얇게 발라도. 바를 때 계속 부족하면 손등에서 묻혀가면서 바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닦아내기만 하니까 계속 양을 추가하면서 이 주름은 최대한 피해서, 주름이 안 보여도 묻다 보면은 여기 끼잖아요. 그런 부분 피해서 얇게 발라주시는 거죠. 그리고 바를 때 세게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결자국만 나고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힘을 아예 주지 않고 살살 이렇게 터치해주시면 돼요. 제가 어떻게 바르는지 잘 보시고 똑같이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살살 이렇게 잘 채워줬습니다. 여기 부분만 얇게 발랐는데도 얼룩덜룩해 보이지 않죠? 자, 그리고 가장 어려운 눈밑 주름 정말 많이 끼잖아요. 그래서 제일 얇게 발라야 되는데 다크서클이 있어요. 다크서클도 커버하되 주름이 덜 끼게 얇게 발라야 된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애초에 커버가 잘 되는 컨실러 하나만 바를 거예요. 쿠션은 제형이 더 묽잖아요. 그래서 진한 다크서클 가리기가 힘들어요. 컨실러만 딱 바르는 거죠. 아주 얇게. 저는 삐아 오스테이 컨실러 사용할 거예요. 영상에서도 몇 번 보여드렸었거든요. 일단 스파츌러도 있어서 이렇게 펴바르기 좋은 제품이고 되게 얇고 매끈하게 커버가 잘 되는 제품이에요. 지속력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컨실러 브러쉬에 잘 묻혀줄게요. 많이 덜어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얇고 촘촘하게 칠해줘야 돼요. 브러쉬 결자국이 없죠. 자꾸 브러쉬가 갈라진다? 그러면 물티슈로 계속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압축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브러쉬가 갈라지지 않거든요. 다크서클을 일단 얇게, 최대한 얇게, 아까 피부 전체도 계속 얇게 조금씩 묻혀가면서 커버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최대한 얇게. 한 번에 많이 바르면 이 주름 끼임을 피해갈 수 없거든요. 저는 여기 애교살 바로 밑에 엄청 끼거든요. 정말 그냥 얇게. 힘 완전히 빼주세요. 힘 주면 다 벗겨져요, 여기가. 만약에 브러쉬 결자국이 났으면 최대한 힘 빼고 두드려주세요. 이제 덧바르는 건 멈추시고 다크서클에서 제일 진한 부분만 컨실러 펜슬로 커버해주세요. 전체 다 바르면 주름에 끼니까 멀리서 봤을 때 제일 진한 곳이 있을 거예요, 다크서클이. 그 부분만 살짝 컨실러 펜슬로. 그리고 퍼프를 접어서 두드리기. 이때 살살 두드려야 커버가 되고 벗겨지지 않아요. 이제 기다리다 보면 계속 깜빡깜빡하면서 여기 주름이 살짝 낄 거예요. 그때를 기다려보자고요. 그때 긁어내서 없앨 거예요. 자, 여러분 워낙 얇게 발라서 많이 끼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살짝 꼈잖아요. 쿠팡에서 이렇게 얇은 면봉 팔잖아요. 이걸로 이 주름만 정말 조심해서 주름만 긁어주세요. 다른 부분 긁어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이게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얇은 립브러쉬 있잖아요. 이런 얇은 립브러쉬로 딱 긁어주세요. 오후에 또 끼면 이런 립브러쉬로 또는 면봉으로 긁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주변이 만약에 지워졌으면 주변만 살짝 덧바르는 거죠. 거의 안 묻어있는 양으로 해야 됩니다. 정말 세밀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브러쉬가 얇아야 돼요. 이 주름 끼임은 뭔가를 덧바르면 더 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움직여지니까 이 주름 패인 곳으로 계속 제형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꼈다면 뭘 덧바르지 마시고 긁어내는 게 베스트예요. 제일 깔끔해지거든요. 만약 팔자에도 꼈으면 팔자는 여기만 딱 긁어내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살살살 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팔자는. 주름이 어디에 끼든 긁어낼 때는 이런 립 브러쉬나 얇은 컨실러 브러쉬 또는 이런 얇은 면봉이 좋아요. 다 얇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주름 끼임 요철 없이 아주 매끈하게 피부 완성시킬 수 있어요. 아직 파우더를 안 해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말 잘 됐죠, 베이스가. 제가 작년부터 컨실러랑 오 글로우 쿠션 정말 잘 사용했는데 이번에 매트 쿠션까지 정말 잘 나왔네요. 제가 삐아 립도 추천해드렸고 섀도우도 되게 잘 썼는데 이제 베이스도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쿠팡에서 단독 기획 세트로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해요. 5월 12일부터 5월 19일까지 45% 할인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기획 세트 보여드릴게요. 이 박스를 열면 일단 쿠션 본품, 리필, 퍼프 2개, 제가 아까 잘 사용한 이 브러쉬가 들어있어요. 이 본품에 리필만 해도 정가 45,000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퍼프가 1개가 아니라 이렇게 2개에다가 브러쉬까지 다 합쳐서 2만원대예요. 기획 세트는 한정 수량이라고 하니까 혹시 구매하신다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베이스 마무리로 파우더를 할 거예요. 특히 이 요철은 윤기가 날수록 더 부각되잖아요. 그래서 파우더로 눌러주는 게 좋아요. 저는 라네즈 파우더를 사용할 거예요. 일단 사용하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타입이어서 이런 일반적인 루스 파우더 타입 약간 귀찮으셨던 분도 잘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입자가 너무 고와요. 이렇게 주름 사이사이를 매끈하게 채워줘요. 브러쉬로 바르는 게 정말 얇게 바를 수 있거든요. 세밀한 구석까지. 그래서 먼저 브러쉬로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넉넉하게 묻혀주시고 손바닥에서 살짝 덜어내주세요. 그리고 요철 있는 부분 위주로 눌러줄게요. 지금까지 너무 커버를 열심히 했으니까 이게 망가지지 않도록 살살. 이쪽은 파우더 안 했고 이쪽은 파우더 했어요. 확실히 매끈하고 윤기가 안 나니까 요철이 덜 보여요. 근데 또 너무 많이 발라버리면 너무 과하게 매트해져요. 제가 아까 너무 매트해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져서 요철이 더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고운 입자를 아주 얇게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퍼프로 바르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퍼프로 바를 때는 브러쉬보다 조금 더 신중히 잘 바르셔야 돼요. 조금만 해도 두껍게 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파우지성인 분들은 퍼프로 바르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일단 똑같이 팍팍 묻혀주시고
이렇게 묻힌 다음에 손바닥에서 굴려서 얘를 고르게 분포해야 돼요. 그냥 대충 묻힌 다음에 찍어서 바르면 얼룩지게 발려요. 근데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약간 귀찮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묻힌 다음에 깨끗한 이런 파우더 퍼프 위에서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파우더 퍼프 하나 더 있으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왜냐면 여기도 보송보송한 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문질러주면 조금 더 고르게 퍼지거든요. 요철 있는 부분 지그시 눌러주세요. 아주 매끈해졌죠? 이렇게 파우더로 윤기를 눌러주니까 엄청 매끈해졌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주름 끼임과 요철 해결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고민, 스트레스가 꼭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저의 짝꿍이었던 삐아5 매트 쿠션 쿠팡 단독 프로모션 고정 댓글로 꼭 확인해보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Love you, love you. 감사합니다.